자, 그 전기부터 할까요? 전기는 내가 그 올려드렸어요. 밴드에 올려줬죠. 이 자료를 올려줬잖아요. 그냥 페이지만 얘기할게요. 7페이지. 7페이지 보면 전기 사용 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그거만 보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거기 보면 16조 보면 뭐 전기 사용 계약 해지 후 재사용 시의 고객 부담. 물론 여러분들은 뭐 전화해서 물어보지. 응? 응? 전화해서 물어보잖아. 16조, 16조. 이 16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해지 기간 중 기본 요금을 어떻게 내는지, 그 다음에 해지 후 3년 이내 재사용, 뭐 시설 부담금, 3년 이내 3년. 3년만 딱 기억하고 계세요. 3년만. 이렇게 보면 돼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시설 부담금에 대한 게 있고, 맨 위에 어디 갔어? 내가 접어놨는데? 129페이지 보면 표준 시설 부담금 단가표라고 해갖고 이렇게 나와요. 친절하게. 다 있는 얘기예요. 예. 이걸 딱 보여주는 거하고, 그냥 말로 하는 거하고. 그럼 계산하면 되잖아요. 뭐. 여기 보면은 뭐 매 계약에 대한 계약 전력 5kg까지는 공중이, 우리 뭐 지중까지 볼 필요 없고요. 26만 원. 곱하면 돼요. 그다음 계약 전력 5kg 초과분에 매 1kg 대여서 10만 4천 원. 나와 있네요. 2002년 8월 1일부터 2002년 11월 30일까지 신청분, 2002년 11월 1일 신청분. 그리고 또 보시면 되고. 거리시설 부담금도 마찬가지예요. 거리시설 부담금? 그래서 뭐 산속에 전원주택 짓고 살려면 알아야 되겠죠. 추가되는 거. 얼마요? 거리시설이, 기본거리가 얼마예요? 기본거리. 중요한 건 또 그거예요. 기본거리가 얼마냐? 예? 공중은 200, 지중은 50. 예. 이렇게. 그 정도만 알면 돼요. 예. 그리고, 한전에 전화하세요.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 줘요. 그 다음에 국제검사니까 원인자 부담금. 원인자 부담금, 이건 좀 알아야 되는데. 이제 하수도법에 근거한 거죠. 하수도법, 원인자 부담금. 하수도법 61조하고 하수도법 시행령 35조. 쭉쭉쭉쭉 있어요. 그리고 나서 봐야 될 게, 여기 보면은 이제 법령에 보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지자체 조례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국에 뭐예요? 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거 보셔야 돼요. 그래서. 광주시 하수도 조례 보면 2조에 보면, 하수 처리 구역. 이거 띄워줄까? 하수도 사용 조례. 이렇게. 아셨죠? 자취복귀 누르셔야 돼요. 법령에 꼭 계속 눌러봤자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법령을 딱 보시면 여기 보면 본문을 딱 보세요. 일단 목차로 이렇게 여유 있게 해서 하수처리구역 지정 기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수처리구역 지정 기준 어쩌고저쩌고 근데 거의 뭐 대동소이해요. 지자체마다. 원인자 부담금 뭐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어쩌고저쩌고 여기서 우리가 뭐 내야 될 거 원인자 부담금. 그래서 1번 보시면 하수처리구역 지정 기준 나왔죠. 하수도법 15조 2항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는 공공하수도 친절해. 아 역시 광주 친절해. 하수관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를 해야 된다. 근데 300m 이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하수처리구 내 지역은 아니다. 광주같이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은 확대 편입이라는 중간 개념을 두고 있어요. 이번에 이제 편입될 거거든요. 그리고 하수종말 처리장을 계속 증설공사하고 있어요. 오늘 공부할 것 중에서 배출시설 설치 제한 지역도 하수처리구역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이제 하수처리구역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했잖아요. 그죠? 하수처리구역은 배수구역 안에서 공공관로 이렇게 1%예요, 여러분들. 저번 시간 이후로 이렇게 오늘 공부하셨잖아요. 상위 1%예요. 광주의 중개사들이 한 1000명? 개공이 한 1000명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뭐 전국엔 더 많고요. 뭐 일반적으로 10만 명인데 요즘 경기 안 좋으니까 폐업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공부 열심히 하셔서, 중개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부동산 전문가, 아시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 법령을 다 보셔야 돼요. 예. 그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별표를 딱 보시는 거예요. 별표. 하수도 사용 조례. 이 별표가 중요하지 뭘. 내용이 뭐 중요하겠어요. 공공하수도 이게 광주시 사용 조례에 있는 별표예요. 공공하수도 사용 요율표. 뭐 다 세부적으로 다 규정하고 있어요. 예. 하수도 사용 업종별 구분표. 수질 하수도 사용료. 뭐 이제 법에서 정해서 특별한 경우 이제 또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얘기고요. 점용료. 요거죠, 요거.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이자 부담금 부과 오수량 산정례. 나 처음 본다, 이거. 광주시 하수도 조례 별표 4. 이거 처음 본다. 알았어요. 설명해 줄게요. 이게 그 하수 부담, 원이자 부담금 이제 부과량을 계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뭐 단순히 원칙은 그거죠. 10톤 이상 부과한다. 그것만 알면 안 되죠. 그럼 중개 사고인 거예요. 언제 10톤 이상이 되면 부과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내가 일일이 보는 시간 관계상은 뭐라고? 이거죠. 1차 증축이 뭐야? 1차 증축이든 뭐든 간에 이거예요.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 변경, 그 다음에 조례 개정 이후에 2008년도 1월 14일 이후 신축 건축물. 이거 기준일인 거예요. 2008년도. 아시겠어요? 요거에 대해 설명해 놓은 거예요. 요것만 설명해 줄게요. 처음에 뭐예요? 3톤이래, 3톤. 3톤. 그랬더니 총 오수량이 뭐예요? AB. 기존 건축물의 오수량은 0으로 본대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0 더하기 3은 뭐예요? 3.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부과 안 한다. 에? 부과 안 한다. 근데 증가량이 1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4가 되죠. 그러니까 뭐야? 부과량은 없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12야, 12. 그러면 총 합쳐서 뭐예요? 기존에 3톤이 있었잖아요. 근데 뭐예요? 그거는 0으로 본대잖아. 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2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 설명이에요. 네. 또 여기 보면 이제 조례 개정 이후, 요건 이제 그 이전 거고, 2008년도 1월 14일, 그 건물 자체가 2008년도 1월 14일 이전 건물이다. 그러면 이제 요걸 위에 걸 적용하는 거고요. 예? 그 이후에는 요걸 적용한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이거, 아니면 그냥, 몰라. 니들이 알아서 해. 임대인, 임차인 니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하시든지. 여러분이 계산을 해주려면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운이 좋았죠? 지금까지 이걸로 중개사고 없는 거 보니까. 제가 항상 이제 맹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중개 활동하면서 맹점들이 많아요. 뭐 지금은 이제 제도화 하지만, 국세가 우선이에요, 국세가. 예. 임차 보증금보다 국세가 우선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다 간과하고 넘어갔죠. 아는 게 병이라고. 그래서 제가 몸이 좀 말랐나 봐요. 매번 그거 나는 신경 쓰는 거예요, 중개할 때. 응? 물어봐. 그렇다고 지방세, 국세, 완납증명 떼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은행에서는 떼와요. 대출 받아보신 분, 안 받아보신 분. 안 받아보신 분은 몰라요.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이 뭔지. 이걸 왜 띄는지. 은행에서 떼오라니까 띈다고요? 많이 불편하네. 그게 은행에서 국세, 지방세가 법정 기일, 그러니까 신고 납부면 신고 납부일, 부가세는 뭐 전반기는 7월 25일이고요. 후반기는 그 다음에 1월 25일이고. 그 다음 종합소득세는 전년도 거 올해 5월 31일. 원자 부담금. 그래서 한번 쫙 보세요. 재밌어. 엄청 재밌는 거야. 친절하잖아? 예? 그리고 또 이게 핵심이야, 이게. 파란색 글씨. 신축 후 2년 내 증축, 개축 및 용도 변경, 폐수 배출시설 설치, 변경 설치 등의 경우는 전체 오수 발생 합산. 알았어요? 2년 내에 내가 지었어. 그러니까 언제냐 이거지. 2008년도 1월 14일 이후에 건물을 지었는데 9톤이었어. 예? 근데 갑자기 1년 지나고 음식점을 하겠다네. 일반 음식점. 얼마예요? 제곱미터당? 응? 60이에요? 70이에요? 60이에요, 60. 또 그것도 인터넷 서칭하신 분은 또 70이란다. 불편하게. 예. 예.
했는데 늘어났어. 그럼 여기 이 계산식대로 가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 응? 처음엔 7톤이었어요. 7톤. 예? 그러니까 얼마예요? 증가량이 7톤. 응? 처음에 5래, 5. 5에서 응? 늘어났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12인데 부가량은 2를 부과한다는 거죠. 2년이 지난 경우에. 2년이 지난 경우에. 근데 만약 2년 내에 내가 용도 변경, 증축하거나 용도 변경해서 오수 발생량이 늘어나면 어떻게 해요? 전체를 다 부과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설명 안 해도 되죠? 네. 이게 다예요. 그리고 뭐 또 쭉 보고 뭐 하수 원인자 부담금, 단위 단가 산정 방식. 뭐 이건 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알 필요는 없고. 하여튼 광주는 3,333,000 많아요. 10톤 넘어가면 초과된 부분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숙제를 할 때 뭐 예전에 일기 같은 경우는 자기가 실 사례를 가지고 하수 원인자 부담을 계산했어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건물이 있었잖아요. 그건 빼요. 아까 말한 대로 2008년도 1월 14일. 이전에 건물이 있는데 그것을 여기는 개축이란 말은 안 나오는데 개축도 해주는 것 같아요. 개축했을 경우에는 기존에 거기 하수 원인자 부담금 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빼. 네? 네. 하고 이제 추가된 부분만 이렇게 내는 형식으로 그렇게. 하수 원인자 부담금하고 전기 그 표준 시설 부담금 난 도대체 모르겠다. 아직도. 네? 괜찮아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모르는 건 제가 아니다. 여기 있잖아요. 기본시설 부담금, 부가가치세 불포함. 부가가치세 불포함.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 별도라는 거죠. VAT 별도. 부가가치세 불포함. 말을 힘들게 써놨어. VAT 별도, VAT. 환급이요? 그런 얘기는 없어요. 네, 기본료가 떨어지죠. 그리고 아까 했잖아. 3년 내에 올리면. 네. 뭐가 10년이죠? 아, 재사용? 아, 10년까지는 가능해요. 10년까지는 가능해요. 여기도 그런 규정은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비용을 별도로 부담해야 돼요. 그거는. 10년이라는 규정은.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되죠. 시설 부담금에 대한 얘기예요. 전기 사용이 해지된 장소에서 3년 이내에 재사용은 재사용 고객과 해지 이전 고객의 동일 여부에 관계없이 시설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해지 후 3년 경과 후에 재사용의 경우에는 재사용 고객과 해지 이전 고객의 동일 여부에 관계없이 재사용 수수료와 설계 시설 부담금을 합산한 금액과 새로이 전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산정한 시설 부담금은 적은 금액을 부담합니다. 예? 그리고 다만 해지 후 10년 경과 시에는 새로이 전기를 사용하는 것을 보고 산정한 시설 부담금을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3년 이후에는 약간의 이제 차이가 있어요. 재사용 수수료하고 설계 시설 부담금 합산한 금액하고 이제 적은 것을 부담한다는 얘기인 거죠. 예, 그러니까 3년은 이제 하고 뭐 여기 10년 있어요, 10년. 예, 맞아요. 예. 근데 거기까지 뭐 중개사가 3년이면 됐지. 더 이상 얼마나 관리를 해주라는 거예요. 예. 수수료 조금밖에 안 받는데. 예?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결국에는 16조만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16조. 예? 됐었죠? 예. 오늘은 이제 뭐 원론적인 거예요. 원론적인 것을 쭉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원론적인 걸 쭉 설명드릴 건데, 이제 광주 보면은 광주 생활지 웹포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보시면 이 좌측에 우측 상단 보시면 일반하고 항공지도가 있어요. 일반하고 항공지도. 항공지도 하면 이제 위성사진인 거죠. 네? 위성사진이 보여요. 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줄여서 이렇게 축소해서 보시는 거예요. 어디냐면 여기가 관음리 사거리. 이쪽으로 가시면 양평. 태촌 면소재지. 면소재지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좌회전 하면
양평으로 가시는 거고, 직진하면 천지남으로 가시는 거예요. 초입이에요. 위치는 좋더라고요. 이 땅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데, 일반으로 보시면, 여기 이제, 그, 제일 가까운 공공용 도로, 시도 5호선. 이 시도는 광주시. 광주시 시도 5호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저번에 했지만, 우리가 개별 조건을 따질 때, 기준지방구, 이번에 해발표구로 바꾸지만 그건 문제가 안 되겠죠. 여기서 50m 이내니까. 공공용 도로의 해발 표고로부터, 해발 높이로부터 50m 이내까지만 개발이 가능한 거거든요. 현재 광주시 규정으로. 예? 예. 이게 처음 듣던 표정은 뭐지? 그렇게 해서 요거 이제 보시면 나오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건 뭘까? 여기 요 마을에 있는 건 리도, 태천 리도 203호인데, 이거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공공용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확포장이 완료돼야 돼요. 확포장이 안 됐어. 그러니까 리도 203. 그러니까 확포장이 완료돼야지만 인정을 해줘요. 뭐 이거 하고 예전에 뭐 제가 공무원하고 뭐 왈가왈부 해봤는데, 제가 졌어요. 안 해준다는데 뭐 어떡해. 그래서 확포장, 여러분들이 굳이 뭐 그런 문제를 만들 필요는 없어요. 미리 대처하는 거지. 그래서 항상 가변적인 거예요. 뭐냐면 리도는 언제든지 확포장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세요. 1단계는 3년 이내, 2단계는 3년 이후. 이렇게 해서 했는데 민원 자꾸 넣으세요. 민원 자꾸 넣어. 그 다음에 이쪽 출신 뭐 시의원이나 뭐 시장님 뽑으세요. 그러면 이제 해주지. 집에 가려고 갔더니 명절날 갔더니 막 차 꽉 막혔어. 그럼 어떻게 돼요? 해주겠지. 네, 그럼 확포장이 되면 어떻게 돼요? 공공용 도로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해당하는 기준지방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화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거, 이 도로는 왜 안 보이냐? 국가 지원 지방도 88 동서로 갑니다. 그러니까 지방도 중에서 좀 중요한 것을 국가 지원도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방도야 하나예요. 그러니까 지방도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접도구역과 연결 변속차로 가감 차선이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뭐 이게 보는 거고, 자, 시원하게 항공지도로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됐죠? 자, 그리고 일단은 우클릭해서 친절하게, 오늘 뭐 수업 분량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요것만 잠깐 보고 5분 쉴 겁니다. 너무 커, 땅이. 가축사육 제한구역. 이제 근거법을 여러분들이 항상 알고 계셔야 돼요. 농림지역. 그 다음에, 농림지역의 임업용 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산지는, 준보전산지하고 보전산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보전산지라는 말은 안 나와요. 그냥 보전산지가 임업용 산지하고 공익용 산지로 나누기 때문에. 자, 뭐, 임업용 산지 땡큐예요, 땡큐. 네. 네. 공익용 산지도 요즘 개발할 수 있어요. 뭐, 요즘 세상이 좋아져서, 뭐, 치유의 숲, 산림욕장, 뭐, 여러 가지. 응? 예전에는 일하고 먹고 살기 바빠서 그냥 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을, 그런 도시민들의 그러니까 국민들의 여가 생활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막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계법률 보시고 여기서 공부하는 걸로 끝내시면 안 돼요. 제일 핫한 게, 제일 좋은 게 뭐예요? 국민의 여가 생활이야. 그리고 참고로 저 오프 같은 데도 뭐야, 산림욕장인가? 산림욕장인데 산림욕장으로 해가지고 수영장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산림욕장은 우리 괜찮다. 산림욕장은 25도까지, 산지관리법에서는 25도까지거든. 경사도가 조금 넘어가는 것들은 그렇게 개발을 하시면 돼요. 광주는 20도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뭐 좀 불편한 진실이긴 한데, 경기도에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만들어서 이제 가평이라든지 막 이런 쪽에 막 난개발이 좀 이루어졌었어요. 전원주택이나 일종 근생.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뭐 시행하고 있어요. 일종 주택하고 일종 근생만 20도로 딱 제한했어요. 근데 뭐 광주는 뭐 어차피 20도니까 해당사항 없는 거고, 용인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그쪽 사람들이 반발이 심하죠. 양평 이쪽 사람들, 가평 거기는 이제 지세가 경사도가 좀 높으니까. 그리고 이제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 뭐 보다가 말았어요. 배출시설 설명할 겁니다.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 그다음에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정비계획법, 공장 설립 승인지역, 환경정책기본법의 특별대책지역, 이것들을 오늘 다 공부할 거예요. 되셨죠? 네,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